강쌤입니다. 온 동네 온맘 프로젝트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자녀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도 잘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와, 그런 비법이 있어요? 빨리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고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20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 현장에서 만나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학습 집중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능을 공부 잘하는 비결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그 머리를 공부에 쓰지 않거나 학습 집중력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머리가 나빠도 무던히 꾸준하게 학습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에 매진한 아이들은요, 훗날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고요. 그만큼 학습 집중력은 학습의 질을 좌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쯤에서 학습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어떤 어머님의 하소연 들어볼까요? 아유, 선생님, 저희 애가요, 10분이면 끝날 숙제를 2시간이나 붙잡고 있어요. 공부도 10분 이상 집중을 못하고요. 억지로 시키면 딴짓하거나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대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얘가 왜 이러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ADHD일까요? 자,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쌤이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안 하는 아이들은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는 뭐죠? 맞아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하면 혼나니까, 또는 어른들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게 공부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네 라는 푸념이 아이들 입에서 절로 나오고요. 이럴 때 해결법은 성취 압력을 적절하게 주는 겁니다. 부모의 8가지 양육태도 검사 중에서 성취 압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즉, 하기 싫은 공부나 과제나 일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당히 압력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적당히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성취 압력을 너무 과하게 주잖아요.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 어떤 일을 하는 척만 하는 아이, 상식만 있고 사고력은 발달하지 않은 아이, 무기력한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성취 압력을 너무 적게 줬다? 그러면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노력을 덜 합니다. 아이의 잠재 능력은 아깝게도 그대로 묻혀 있고요. 성취 압력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은요, 공부에 대한 성취 압력을 지시와 명령으로 합니다. 공부해? 숙제했니? 언제 할 거야? 숙제하고 놀아. 이런 식으로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하기가 싫죠. 앞에서 소개한 아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요, 부모가 원하니까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막 유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 잔소리 하기 싫은데 말이죠. 아니, 아이 스스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고 가만히 놔두면 마냥 놀기만 하니까 공부해라, 공부해. 이렇게 부모님이 나서서 아이를 닥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보상과 벌칙 제도를 적절하게 적용한 자율적 학습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사연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아이랑 의논해서 학습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엄마가 옆에서 계속 감시 감독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확인하는 걸로요. 그날의 학습 과제를 놀고 나서 하든지 다 하고 나서 놀든지 그건 아이의 자유입니다.
양육자는 미리 정한 시간에 학습 과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보상과 벌칙 제도를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단, 보상과 벌칙을 뭘로 할지는 반드시 아이랑 협의해서 정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가 혼공을 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함께 해달라고 요청할 때만 도와주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미리 당부드리면요, 아이다 보니까 틀이 잡힐 때까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설령 잘 못하더라도 모른 척 믿고 지켜봐 주세요. 간혹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서 혼날 상황을 면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대신해 주거나 참았던 잔소리를 다시 막 하시는데요.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도루묵이에요. 100마디 조언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게 빠릅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서 혼나도 보고 망신도 당해보고 공부를 안 한 대가도 치러보고 그러잖아요. 바로 동기부여가 돼서 하기 싫은 공부도 참고 합니다. 성취 압력을 점차 줄여야 바람직한 중고등학생 자녀들한테는요, 진로 설계와 탐색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비법은요, 공부 환경을 리모델링 해주세요. 말은 거창하지만 방법은 간단하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우선 학습 장소에는 학습에 필요한 것들만 두세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 주의가 산만한 아이는요, 시선과 관심이 갈 만한 물건이 있으면 두리번거리고 만져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따라서 학습하기 전에 어지러운 방, 어지러운 책상에는 깔끔하게 정리부터 하고요. 아이들이 각종 핑계를 두면서 옆에다 두고 하는 스마트폰은 멀리가 정답입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다른 장소에 보관해 놓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각종 핑계를 대죠. 시계 대신이다. 모든 과제로 연락 올 게 있다. 그냥 옆에만 놔두는 거지 절대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죠. 그거 아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옆에 놔두기만 해도 뇌가 작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스마트폰을 할 때마다 분비되는 도파민이 자꾸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벼랑간 날아든 통에 답장이라도 했다? 그러면 흐트러진 학습 집중력이 다시 생기기까지 몇 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시간은 뇌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 정확도, 기억력이 모두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는 곳에는 학습 관련 용품만 놓는 것이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 클래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이가 옹크를 제대로 안 듣는다, 옹크를 하면서 딴짓을 한다,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공간 분리와 기기 분리입니다. 즉, 옹크를 아이방에서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도록 수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거실이나 마루 같은 공용 공간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같은 기기로 옹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비법을 실천해 보시면 아마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마루에 나와서 옹클 듣는 시간에 엄마가 설거지나 집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서로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엔 스마트폰을 허용하게 되더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도 다 압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온라인 클래스를 잘 듣기 바란다? 그럼 잠시 설거지나 청소를 미루거나 별도의 수업 기기를 마련해 주시는 게 해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기 방에서 특히 잠자리에서 옹크를 듣는 게 최악의 학습법이거든요.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는 아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이는 예외일 수 있지만 보통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부르는 ADHD인데요.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특성상 15분 이상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습법을 강요하면 더 역효과가 나고요. ADHD의 특성을 제대로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양육자분은 ADHD 약을 먹으면 애가 차분하게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낭설을 믿고 약을 먹였다가 낭패를 보신 케이스가 있었고요. 팝콘 브레인과 ADHD 증상을 혼동하셔서 잘못 치료를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팝콘 브레인이 뭔지 아세요? 팝콘 브레인은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오래 사용해서 주의력과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고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되면 평범한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할 때는 무한 집중력을 발휘해요. 반면에 공부나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할 때는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 산만하게 행동하죠. 수시로 스마트폰 접속을 반복하느라 일상적인 과제는 뒤로 미룹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무감각해지고요.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는 파악하지 않고 본인 의도대로 문제를 풀거나 제시된 보기를 다 보기도 전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팝콘 브레인의 주요 증상이고요. ADHD의 주요 증상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가지 활동에 깊이 몰두하지 못하고 주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손발이나 몸을 가만두지 못하고 부산하게 움직인다. 상대방의 말을 일부만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 짜증을 잘 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행동 양상을 보인다.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간섭할 때가 많다. 수업 시간에 1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해야 할 일이나 물건을 자주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정리하면 ADHD와 팝콘 브레인은 비슷한 듯 다르지만 확실한 공통점 하나는 둘 다 학습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학습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하면서 성향에 맞는 학습법을 적용하시면 좋고요. 그 비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요. 첫째, 에너자이저 아이는 운동 후 공부가 효과적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초등 4학년 때는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에너자이저 아이들은 기운이 넘쳐서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따라서 적당한 운동으로 넘치는 에너지를 소비한 후에 공부를 하면 훨씬 높은 집중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아우, 운동 후에 공부가 될까요?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둘째, ADHD나 팝콘 브레인 같은 증상으로 학습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는 토막 공부법이 효과적입니다. 토막 공부란 틈틈이 잠깐씩 하는 공부법인데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 10분도 안 돼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아이들한테 좋은 공부법입니다. 그 요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고요. 1. 자녀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합니다. 2. 측정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면 10분 집중 공부 플러스 1분에서 2분 정도의 짧은 휴식 시간 갖기를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한 후에 15분 정도 쉽니다. 3. 이후에는 자녀와 협의해서 공부 과목을 바꾸거나 다른 학습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스마트폰 보기, 게임, TV 시청 이런 것들은 금물이고요. 이런 방식에 아이가 익숙해지면 공부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세요. 네 번째로 자녀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를 잘하는 머리로 만드는 비법은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하도록 지도하세요. 왜? 똑똑한 애는 멀티태스킹을 싫어합니다. 다중작업이라고 하는 멀티태스킹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런 아이들 있죠. 공부하면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짬짬이 SNS 관리도 합니다.
얼핏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니까 매우 알차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어수선한 상태예요. 뇌에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과부하 상태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되니까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해도 머리에 남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렇게 자녀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5강에서는 자녀의 교우 관계에 대한 비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인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구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소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소개하는 메일에 참여 신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소정의 선물 또는 책을 선물로 드릴 계획이거든요. 감사합니다. 5강에서 다시 만나요.